자, 12차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필요충분 조건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증명 파트로 들어가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그리고 기류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8페이지 보고 바로 정리할게요. 자, 다음 명제와 그 대우의 참거짓을 각각 판별해보자. 마름모가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다.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약간 헷갈리시죠? 이럴 때 대우를 활용하면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바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위에 명제의 대우를 생각을 해보면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가 되겠죠. 대우는 가정과 결론에서 위치를 바꾸고 부정을 해주는 거니까 정사각형이 아니다의 부정은 정사각형이면 마름모가 아니다 부정해주면 마름모이다 이렇게 되니까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이다 가 되는 거겠죠.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내각이 모두 직각인 그런 사각형이고, 그리고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므로 정사각형이면 마름모다라는 명제는 참이라고 쉽게 판별이 되죠. 자, 이처럼 주어진 명제의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가 대우를 활용해서 판별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명제와 그 대우의 참 거짓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 이유를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명제와 그 대우 사이의 관계를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알아보자. 자, 전체 집합 U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이렇게 뒀을 때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결국에는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므로 그려보면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P가 Q에 포함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정하고 역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부정을 생각을 했을 때는 진리집합의 여집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Q의 여집합은 이쪽 부분에 있고 그리고 P의 여집합은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 Q의 여집합 부분이 여집합을 했을 때 Q의 여집합 부분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해가 가죠. P의 여집합 부분이 Q의 여집합 부분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은 각각 not P, not Q의 진리집합이므로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 되겠죠. Q의 여집합이 무조건 P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이 관계에 의해서 not Q이면 not P도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명제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이제 부분집합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도 거짓이 되겠죠. 이상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명제 P이면 Q이다와 명제와 그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의 참 거짓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명제와 그 대우의 참 거짓이 일치하므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 대우가 참임을 증명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제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가 참임을 증명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n제곱이 짝수이면 직접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했더니 n제곱을 뭐 a는 뭐 짝수 이런 식으로 뒀을 때 n은 자연수이긴 하지만 양수이기 때문에 뭐 n은 루트 a 이런 식으로 두고 식을 전개하게 될 거 아니에요. 즉 루트라는 복잡한 식이 나오니까 주어진 명제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주어진 명제를 대우를 활용해서 증명을 해도 돼요. 즉 대우를 적어볼게요. 대우는 역을 취하고 부정을 하면 되니까 n이 짝수가 아니면 즉 n이 홀수이면 그 다음에 n제곱은 짝수가 아니다 라는 소리는 n제곱은 홀수이다. 이 명제가 부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대우를 증명을 했을 때 참이 나오면 이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한번 증명해 볼게요. n이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n을 뭐 2k-1 k는 자연수라고 둬볼게요. 자연수의 원소. 그럼 n은 1, 3, 5, 7, 9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n이 홀수라고 했을 때 n을 제곱해주면 2k-1 전체의 제곱이 되고 계산해주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고요. 2로 묶어주면 2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 k의 제곱 마이너스 2k는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항상 0 이상인 수가 나오겠죠. 즉 2 곱하기 네모 플러스 1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값은 홀수가 되겠고요. 결론을 보자면 대우 명제 n이 홀수이면 n제곱은 홀수이다라는 명제를 증명을 했어요. 그죠? 대우가 참임을 증명했을 때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한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힘들 때는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대우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힘들 때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이 귀리법이에요.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주어진 명제의 가정이 부정되거나 이미 참이라고 알려진 명제가 부정이 된다라고 했죠. 가정이 부정되거나 가정과 결론에서 가정이 부정되거나 이미 참이라고 알려진 명제라는 소리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정리가 부정이 됨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증명 방법을 우리는 귀류법이라고 해요. 자, 간단히 말을 하면 귀류법이라는 것이 그 명제의 결론을 부정을 한 다음에 모순을 이끌어내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2번 같이 볼게요. 자, 루트 2는 무리수다가 참임을 증명하세요. 자,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참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증명하기엔 너무 막막하죠. 자, 이런 경우에 귀류법을 사용을 해볼게요. 즉 결론, 무리수, 이 결론을 부정을 해볼게요. 무리수가 아니라고 하자. 우리 실수 범위에서는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그랬을 때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가정들이 모순이 있거나 또는 이미 참이라고 알려진 명제, 즉 정리들에 대해서 모순이 있으면 처음에 내가 결론을 부정했던 사실이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루트 2를 유리수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는 루트 2는 n분의 n 형태로 표현이 될 거고요. 이때 m과 n은 루트 2가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굳이 정수를 가져올 필요 없죠. 그 루트 2가 양수이기 때문에 m과 n은 자연수의 원소에서 가져와 보고 그리고 조건을 m과 n이 서로소라고 줄게요. m과 n이 서로소로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예를 들어서 21분의 28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거를 서로서로 다시 바꿔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7로 약분이 되니까 7, 3, 21, 7, 4, 28 21분의 28 자리 대신에 3분의 4를 가져와도 어차피 이 값이 이 값이니까 결국에 분모 분자를 서로소가 되게끔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모든 유리수를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양변에 m을 곱해줘서 n은 루트 2 곱하기 m이 될 거고요. 양변을 제곱해주면 n제곱은 2m 제곱이 되겠죠. 즉 따라서 n제곱은 2 곱하기 자연수의 형태니까 n제곱은 짝수가 되겠죠. n제곱이 짝수이면 방금 위에서 증명했던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가져와서 n이 짝수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위에 예제 1번 표기해둘게요. 예제 1번 증명했으니까 예제 1번에 의해서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를 바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자, 즉 n은 2k, 이때 k는 자연수의 원소로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n제곱이 2m제곱이라고 했고 n은 2k라고 했죠. 두 개를 같이 가져와 써볼게요. n제곱은 2m제곱이고 여기에서 n은 2k라고 했으니까 n자리 대신에 다시 2k를 대입을 해주면 2k의 제곱과도 같고 얘는 4k의 제곱으로 써지죠. 즉 2m의 제곱이 4k의 제곱이니까 양변에 2씩 나눠주면 m제곱은 2k의 제곱 형태가 되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m제곱도 2의 배수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에 m제곱이 짝수가 되는 거고요. 즉 또 예제 1번에 의해서 m도 짝수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보면 n도 짝수고 m도 짝수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가정하면서 했던 게 m과 n이 서로 소다라고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n도 짝수고 m도 짝수면 두 개는 최소 2의 배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소가 아니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m과 n이 서로소라는 사실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즉 따라서 처음에 이제 결론을 부정했던 거가 결국에는 거짓이 되겠다. 결론을 부정을 했더니 이런 모순이 생기므로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 즉 루트 2는 결론을 부정하지 않아야 되니까 무리수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m과 n이 서로소다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가 1인 거잖아요. 근데 m과 n이 짝수라는 것은 이제 최대 공약수가 2의 배수가 되는 형태니까 결국에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